신념을 바꾸라. 신념이 현실을 창조한다. 신념이란 현실의 본질에 대한 가정을 두고 하는 말인데, 당신은 자신이 믿는 바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생각대로 돌아간다는 증거는 수없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가 풍성하다고 믿고 이를 바탕으로 처신하는 사람은 실제로도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반면, 돈을 제대로 벌려면 중노동을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정말 땀 흘려야 돈을 벌 수 있다. 두 사람은 각자의 현실에 대한 신념이 현실이라는 증거를 수없이 경험하게 된다. 신념을 바꾸면 경험도 달라진다. 원하는 대상을 손에 넣기 위해 에너지를 활용하고 자력을 발휘하면 신념은 그것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신념을 발견하려면 현재나 과거의 환경을 살펴보라. 환경이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나 고민일 수도 있고 과거에 성취한 멋진 일일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창조한 사람이라면 이를 위해 어떤 신념을 가졌겠는가 자문해보라. 이를테면 공과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부업체의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치자. 신념이 어떠하기에 형편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졌을까? 아마도 자신은 형편이 넉넉해질 자격이 없다거나 공과금은 제때 납부하기가 어렵다거나 혹은 인생 자체가 고달프다는 것이 그의 믿음일지도 모른다. 사회적인 통념 중 하나는 돈이 많아지면 이웃의 사랑이 식어지고 당신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당신 또한 부자가 되면 지인에게 외면당할 거라고 걱정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웃의 사랑을 둘러싼 속임수가 통할 경우는 거의 없는 데다 그런 염려는 타인을 향한 당신의 사랑으로 매 순간 치유할 수 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만큼 돌아오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누구라도 수중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을 터인데 당신을 향한 사랑을 단절해버릴 법한 액수가 과연 있을까? 신념이 현실을 창조한다. 나는 무한한 번영을 믿는다. 거액이 들어오면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지고 부담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돈에 쪼들리며 사는 것 또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다. 많은 돈이 무척이나 부담스럽다고 믿지 않으면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신념이 곧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떼돈이 짐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념을 바꾸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금전은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과 책임으로 느껴질 테니 말이다. 돈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면 내면의 이상적인 자아는 사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도록 도울 것이다. 돈에 대한 신념은 이를 끌어당기는 요령과 씀씀이 및 그와 맺게 될 관계를 결정해준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믿는가? 고난도의 기술과 체력을 요하는 일을 해야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가? 마음으로 원하지만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스스로 그것을 차단하고 있는 신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인생의 신념에는 아직 구현되지 않은 정반대의 신념이 될 씨앗도 존재한다. 돈줄을 쥘 제목이 아니라고 믿는 신념에는 그 반대의 믿음, 즉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신념도 자리 잡고 있다. 부정적인 신념을 벗어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활성화시킨다면 경험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유한한 생각의 일부는 부모의 신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자신의 사고방식과 발상 및 개념은 대부분 소시적에 이식된 것으로
부모나 이웃의 말이나 생각이나 무언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부모에게서 어떤 관념을 물려받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계속 두는 편이 나은지를 판단하라. 더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발상을 주입했더라도 부모를 용서하라. 당신들도 그때는 최선을 다했으리라는 것을 깨달으라. 어찌 보면 그 신념이 어린 시절에는 꼭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다못해 잠재력을 좀 더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었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는 효용가치가 떨어진 기존의 프로그램과 신념은 다 청산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선택하라. 당신은 마음에 맞는 신념과 발상, 관념 및 이미지를 마음껏 고를 수 있다. 나는 활력과 발전을 불러일으키는 신념을 선택한다. 당신을 태복케 하는 신념을 찾아내는 일을 버리고 새로운 신념을 창조하라. 그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조용히 앉아 눈을 감은 후 빛이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고 상상하는 추상적인 방법으로 구습을 제거하는 것이다. 머릿속 게시판에 나는 돈을 벌 자격이 없다는 글이 쓰여 있다고 상상하라. 그러고 나면 글자를 하나씩 지워나가되 지운 자리에는 나는 돈을 벌 자격이 있다고 큼지막하게 채워 쓰라. 신념을 더욱 확실히 심으려면 혼잣말로 되뇌어보고 집이든 직장이든 잘 보이는 곳에 써 붙여두는 것도 방법이다. 신념은 감정을 비롯하여 상상력을 발휘하는 방식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당신만의 신념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예전의 신념은 현실을 둘러싼 객관적인 사실이기보다는 그 현실에 대한 신념으로 수용하라. 그러고 나서 정반대의 신념을 지닌 자신을 그려보라. 돈을 버는 일이 어렵다고 믿는다면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없다고 상상하라. 영상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최대한 실감나게 연출하라. 긍정적인 신념을 마음에 담으면 그에 따른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 소소한 일이라도 매일 새로운 신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하라. 멋진 아이템을 쓸 자격이 없다며 낙심했다면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사보는 것도 좋다. 그러면 전과는 다른 신념과 기분이 솟구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신념은 나를 위하여 선한 일을 창조한다. 돈을 모으는 데 보탬이 될 만한 신념을 배양하라. 마음에 맞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신념은 당신을 좀 더 창조적인 사람으로 키울 것이다. 돈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목적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인류에도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수단이라고 믿으라. 자신이 가난하다고 믿는다면 무의식도 가난하다는 자격지심을 연신 불러일으킬 만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테이고, 부가 그릇된 것이라 믿는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이 있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예 돈이 없는 편이 낫다고 치부하는 것은 재능과 역량을 스스로 억누르는 격이다.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면 돈은 자연스레 들어올 텐데 말이다. 뭔가 새로운 대상을 끌어당기기 전에 그럴 자격을 둘러싼 신념과 자아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했다. 1년 동안 어렵사리 저축한 부부는 마침내 멋진 집을 매입할 자금을 마련하여 주소지를 옮겼다. 그녀는 집이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많은 친구를 초대하고 옷도 멋지게 빼입는가 하면 뿌듯한 자신감도 만끽했다고 한다. 그녀는 새집 덕분에 자존감이 한층 커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계약을 하기 전부터 자신에 대한 의식을 바꾸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 정도는 누릴 만한 사람이라고 의식한 다음에야 비로소 집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아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은 진작 깨달았겠지만 그녀는 자신부터 존중했을 것이다. 물론 집을 매입할 돈도 더 많이 들어왔으리라. 부부가 1년을 기다려야 했던 까닭은 그들이 좋은 집에 살고 이를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신념을 품기까지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가? 부자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나보다 많은 사람인가라고 자문해보면 어떨까? 당신이 돈을 가져도 좋은 이유를 모두 꼽아보자. 최근 받았거나 창조한 대상을 떠올려보라. 삶이 활기를 띠고 새로운 자아상을 기대하며 그것을 손에 넣었을 것이다. 대상은 당신을 두고 어떤 이미지를 불러일으켰는가? 사전에 가질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신념과 자아상을 바꾸어야 했을 것이다. 대상이 유입되었을 때 자아상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 남성은 전부터 갖고 싶었던 최고급 침낭과 텐트를 구입하자 소풍을 즐기며 좋은 장비를 취급할 만한 자아상이 의식되었다는 것이다. 마음은 원하지만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해보라. 이를 건네줄 자아상은 무엇이며 대상을 소유하기에 필요했던 신념은 무엇인가? 합당한 신념과 자아상을 창조할 수 있다면 자력을 키우는 법은 놀라운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기쁨과 감사. 자성을 띤 돈은 흐르고 순환한다. 돈이 좀 더 원활히 흐르고 순환할수록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돈을 끌어당길 때 당신은 돈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흐름을 이용한 거라고 봐야 옳다. 부를 창조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탈취하지 않고 흐름의 일부가 되는 것을 뜻한다. 당신 안에 돈을 순환시키라. 재고의 회전율이 증가할 때 그렇듯이 돈도 원활히 돌면 모두가 부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주고받기가 원활히 흐를 때 번영이 이루어진다. 내가 쓰는 돈은 모두 사회를 부유케 하고 갑절로 되돌아온다. 돈을 창조하는 데는 지출도 빼놓을 수 없다. 사람들은 평소에 만족스러운 상품과 서비스, 식품 등을 산다. 돈을 순환시킬수록 사회의 부에 기여하게 된다. 돈을 내보내는 데 기분이 좋다면 돈을 끌어당기는 자력도 증가할 것이다. 대가를 지급할 때는 후한 마음으로 흔쾌히 하라. 돈을 낼 때마다 당신은 돈의 순환을 배가시키고 사회를 풍요롭게 키우고 있는 것이다. 우주에서 당신에게 흘러들어가는 흐름을 상상하라. 각 흐름은 당신에게 금전이 유입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의심이 갈 때마다, 돈을 내는 것이 아까울 때마다, 번영을 믿지 못할 때마다 흐름 중 하나가 끊어질 것이다. 반면 돈의 즐거움과 사랑을 실어 보낼 때는 우주가 돈을 보내는 또 하나의 길이 열린다. 돈을 쓸 때는 10배의 돈이 되돌아올 거라고 상상하라. 호주머니에서 나온 바로 그 돈이 이를 받는 기관이나 개인의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라. 내가 벌고 쓰는 돈은 모두 기쁨을 안겨준다. 기쁨은 번영을 키우는 중요한 자질이다. 비록 적은 돈이라도 기쁨을 주는 쪽으로 쓰는 법을 배우라. 그래야 거액이 손에 들어왔을 때도 이를 기분 좋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돈이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기를 바란다. 하다못해 몇천 원을 쓰더라도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수백만 원을 쓸 수 있다 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돈을 기쁨의 메신저로 키우라. 재산이 늘면 늘수록 기쁨도 점차 배가 될 것이다.
평소와는 다르게 써도 아깝지 않을 만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 돈이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방법을 5가지 이상 꼽으라. 아주 생뚱맞기도 하고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 될 수 있는 한 엉뚱한 것을 떠올려 보라. 어떤 이는 작은 초를 다량 구입해 집에 가득 켜놓고 특별한 명상에 잠길 거란다. 돈을 봉투에 넣어 감사하고픈 사람의 차량 와이퍼에 쪽지와 함께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택해 이번 주에 그렇게 돈을 써보자. 사랑이나 기쁨이 없이 의무감이나 원한, 걱정 혹은 주머니 사정이 쪼들린다는 기분으로 돈을 쓴다면 자신은 금전의 흐름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씀씀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때의 기분을 가감없이 적어보라. 즐거움보다는 의무감으로 돈을 쓴 적이 있는가? 아무런 기쁨도 없이 의무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 해도 자신을 비난하지 마라. 그저 기쁨을 가져다 줄 씀씀이에 주안점을 두면 된다. 흔쾌히 돈 쓰는 일이 많아질수록 의무감에 그러는 경우는 차차 줄어들 것이다. 당신이 구입하는 물건은 의당 누릴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무의식에 전해준다. 진정 원하는 것을 사라. 값은 싸지만 마음에 들지 않은 옷을 여러 벌 사기보다는 몇 푼 더 얹더라도 기분 좋게 입을 수 있는 옷을 한 벌 사라. 이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에 기뜸해주는 행동인데 이때 무의식은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내키지 않는 아이템을 구입하며 돈을 아끼는 데 집중하지 말고 진정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을 사라. 물론 정말 마음에 드는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가격이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에게 의미심장한 무언가를 샀으면 이를 즐기라. 어린아이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특별한 장난감을 받았을 때처럼 그것을 갖고 놀아보자. 그럴 수 있게 된 데 감사하라. 구입한 것에 익숙해지고 그와 조화를 이루라. 그에 대하여 철저히 배우라. 하루가 되든 한 주나 한 달이든 그 물건과 완전한 관계를 맺고 에너지를 쏟을 때까지 그리하라. 자신의 에너지가 새로운 아이템과 조화를 이루면 구입한 물건과 관계가 조성되고 만족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나는 활력과 에너지를 반영하는 대상을 주변에 둔다. 모든 것에는 에너지가 있다. 주변에 산재된 모든 에너지는 미묘하게 감지됨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물건만 주위에 놓아두어라. 무용지물이나 망가진 것은 에너지를 교란시킬 뿐이다. 애물단지나 부서진 물건이 있다면 손을 봐서 주변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가꾸라. 어느 여성은 벼룩시장을 열어 몇 년 동안 쓰지 않던 물건을 처분키로 남편과 합의했다. 그녀는 각종 가재도구를 조목조목 살펴보고는 고마움과 즐거움을 누리게 한 물건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팔아버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삶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 홀가분해지고 활력도 넘쳤다. 에너지의 짐을 처분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사고방식도 긍정적으로 달라졌다고 한다. 소중하고 감사히 여기는 것만 주변에 놓아두라. 그러면 다른 차원의 에너지가 되돌아올 것이다. 잠시 여유를 갖고 집을 둘러보라. 아무도 쓰지 않는 물건을 계속 쌓아두고 있지 않은가? 하나만 골라 처분하면 어떨까? 친구에게 주거나 재활용하거나 누구에게든 팔아버리라. 훨씬 더 좋은 무언가가 삶에 들어올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됨됨이와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에게 감사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감사란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무엇이든 힘이 배가 된다. 감사는 우주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일깨워 주어 당신이 그의 풍요로운 흐름을 믿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감사는 자신에게 돈과 풍요를 끌어당기는 마음의 상태를 일컫기도 한다. 무의식을 어린아이라고 치자. 아이가 칭찬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 적이 있는가? 칭찬을 받으면 녀석들은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지고 눈이 반짝인다. 즉 자신의 공로를 감사할 때마다 내면의 어린이는 기쁨으로 밝아지고 당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겨우 그 정도밖에 못하니 아직도 멀었네라며 타박한다면 아이는 실망할 것이다. 이때 무의식은 꾸중을 들은 어린아이처럼 자신감과 용기를 잃는다. 자신과 우주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내면의 어린이가 더 좋은 것을 풍성히 가져다 주도록 격려하는 것과 같다. 감사하는 태도로 표출된다. 태도는 돈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다. 성공한 사업가는 자신을 도운 지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거나 선물을 보낸다. 당신의 풍요에 대해 우주에 감사한다면 풍요를 갑절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 자신에게 감사한다. 나의 멋진 삶이 고맙다.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창조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우선 일상에서 부딪히는 소소한 일을 두고 우주에 감사하라. 지금껏 이룬 공로를 감사하라. 그러면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살고 있는 집과 사랑하는 친구, 식탁에 차린 음식 등 당연하다고 치부했던 것에도 고마움을 전하라.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폄하하지 말고 우주에 감사하라. 경사가 있을 때 이를 좀 더 누리고 싶다면 증폭하기 과정을 연습해보라. 더욱 풍성히 만끽하고픈 무언가를 이미 겪었거나 손에 넣었다고 자신에게 말하라. 잠시 여유를 갖고 소유의 기쁨이 증폭되는 것을 느껴보라. 몸과 감정 및 마음으로. 그러고 나서 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자신을 상상하라. 그 기분은 마치 나선형의 에너지처럼 확대되는데 우선 가슴속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체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바람직한 것을 좀 더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이다. 더 풍족하고 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족과 행복감이 점차 증폭되는 것을 느껴보라. 그러기만 하면 된다.